오픈 경제재테크 하경재 TV입니다. 네, 오늘은 해외 주식을 왜 해야 되는 이유, 해외 주식 중에서도 특히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솔아, 너 해외 주식 투자해? 아니요, 저는 해외 주식은 안 하고 지금 국내 주식만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주식을 하면서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 투자 안 해? 좀 어렵기도 하고 국내 주식도 지금 잘 못하는데 굳이 해외 주식을 해야 될까요? 해외 주식이 더 좋아요?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을 하면은 국내 주식을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좋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어. 어떻게요? 내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4가지로 설명을 해줄게. 이걸 듣고 네가 해외 주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봐. 자, 첫 번째 이유는 미국 주식은 달러 자산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은 원화 자산이야. 이게 어떤 의미를 짓냐면은, 자, 네가 아파트를 한 채를 산다고 쳐봐. 그러면은 너는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사고 싶어? 저는 아무래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 그 이유가 뭐야? 강남 집값은 제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치. 그 강남 집값이 사실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집값이 높잖아. 강남에 30평대 아파트 뭐 하면은 평당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하고, 뭐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한 1천만 원 정도? 그렇게 1천만 원 미친 아파트들도 많은데, 그 이유 자체가 강남의 아파트의 수요가 높기 때문이야. 살고 싶어하는 수요, 그 다음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가격 결정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이루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가 떨어져도 적게 떨어지고 오르면은 더 많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너도 강남 아파트를 사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쵸. 제 말이 그거예요. 근데 봐봐, 똑같이 1년에 100억을 버는 회사가 있다라고 쳐봐. 이 회사가 한국에 있느냐 미국에 있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주가 가치가 완연히 달라져. 미국에 있는 회사는 강남 아파트에 해당되고 한국에 있는 회사는 지방 아파트에 해당이 돼. 그게 왜 그러냐면은, 봐봐, 미국은 달러 자산이란 말이야. 아까 수요가 높으면은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덜 빠진다 그랬잖아. 미국에 대한 미국 자산은 달러 자산이라서 전 세계 화폐 중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되게 높아. 원화는 그냥 지역 화폐란 말이야.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심사임당 5만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면은 이걸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어? 못 사죠. 없단 말이야. 근데 달러 50달러 가지고 해외를 가면은 어느 지역에서나 그 물건을 살 수 있어. 그만큼 달러는 전 세계 공용화폐고 이걸 기축통화라 그러잖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똑같은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회사가 있어도 달러 자산을 가진 미국의 주식에 대한 수요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덜 빠지고 더 많이 오르고 이렇다고 할 수가 있지. 이거는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 때문에 그런 거야. 첫 번째는 달러 자산이라서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그치.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리스크를 항상 생각해야 되잖아.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항상 수익만 볼까? 아니요, 저는 손해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치. 너는 보통 주식을 사면은 내가 가끔 듣는데 항상 마이너스잖아. 이렇듯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수익만 보지 않는단 말이야. 특히 주식이라는 거는 경기와 연동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아무리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그런데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거랑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거랑, 내가 아까 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네네. 경기가 안 좋고 위기가 올수록 달러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져. 왜냐하면 달러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이지. 실제 화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좀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어 지금. 그 원인은 미중 무역 분쟁이 사실 실질적으로 중요한 요인인데, 올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연초부터 지금 한 5% 정도 빠졌어. 손실을 봤어. 네. 근데 내가 코스피를 원화로 투자했어.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 5%지. 우리가 만약에 코스피를 달러로 투자했다고 해봐. 근데 달러가 연초에 1120원, 30원대였거든? 지금 1210원, 20원대야.
한 8% 정도가 올랐어. 그러면 코스피를 달러로 투자했으면은 실질적으로 지수는 마이너스 5%인데 달러가 8% 올랐기 때문에 3%의 수익 그죠. 구간으로 바뀌는 거지. 그죠. 그렇잖아. 봐봐. 우리가 주식을 미국 주식을 샀다면은 미국 주식은 달러 자산이잖아. 미국 주식이 설령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환율이 오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 폭이 그만큼 줄어들어. 2007년, 8년 금융위기 때도 미국 주식 반토막 났거든. 고점이 그때 1576이었는데 S&P 기준으로 그때 666포인트까지 빠졌는데 환율이 한 70%가 올라버린 거야. 그때 환율이 한 900원에서 1600원까지 올랐거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50%까지 내가 손실을 봐야 되는 게 이게 마이너스 20%대로 손실률이 확 줄어버리는 거지. 환율 상승 효과가 있어서. 근데 경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된다면은 우리가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만큼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국내 주식 안 하고 해외 주식 하면은 왠지 저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끌리거든요. 조금 더 벌써 설득이 되고 있어 지금? 네, 저 약간 귀가 얇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두 가지 아직 이유가 더 남았거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너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앞으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은 좀 전도유망한 앞으로 전망이 밝은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 당연하죠.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네가 생각나는 업종이나 분야가 있어? 아무래도 요즘에는 플랫폼?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를 즐겨보는데 미국 주식이라고 하니까 딱 넷플릭스가 생각이 나요. 왜냐면은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딱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결제하고 매달 돈이 들어오잖아요. 넷플릭스에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로봇? AI? 그치. 네가 말한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4차 산업 관련된 거잖아. 그치? 4차 산업 혁명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치? 근데 정작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인공지능, 그 다음에 빅데이터, 뭐 로봇, 5G, 뭐 자율주행 이렇게 분야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것과 연관된 회사가 있을까를 찾아보면은 딱히 많이 없어. 뭐 어떻게든 연관은 지을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것도 미국 주식이지. 그죠. 우리 유튜브 지금 찍는 것도 결국 미국 주식. 페이스북, 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4차 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 내가 봤을 때는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기술을 가진 전 세계 기업 중에 70%는 아마 미국에 있을 거야.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를 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 실질적으로 로봇을 하는 회사들도 미국에 많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오빠 얘기 들어보면은 미국 주식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근데 미국 주식이 좋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들 근데 국내 주식 하잖아. 그치. 너 말대로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국내 주식만 해왔어. 근데 최근에는 해외 투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 그 이유 자체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태까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왔던 나라잖아. 경제 성장률이 막 7%, 8%씩 예전에 8, 90년대는 나오는 굉장히 고도 성장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GDP 성장률이 높으면 기업들의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잖아. 사실 투자 매력도가 되게 높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커질 만큼 커졌고 경제 성장률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둔화가 됐어. 한 2%대 경제 성장률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2%대 경제 성장률은 결국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제일 큰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비슷해.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뭐 6%대 경제 성장률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높았다면은 지금은 더 이상 고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성장률이 높은 나라를 찾으려면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베트남이나 인도와 같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매력도가 높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사실 해외 주식 하는 게 더 이득이긴 하네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달러 자산인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성장률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이 아닌 뭐 다른 흔히 말해서 이머징 마켓이라고 그러지 다른 신흥국들이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거지. 그때 내가 한 네 가지 크게 말했는데 어느 정도 설득이 됐어? 저는 이제 국내 주식은 다 팔고 오늘부터 해외 주식으로 넘어갑니다. 아 벌써 내 선을 이렇게 강력했어? 네, 오늘부로 다 갈아타고 넘어가려고요. 내가 말한 거 다 이해했어? 네, 당연하죠.